in tissues, those diseases go away. 현 시대의 문제점은 수명만 늘었지 건강 수명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살긴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프면서 오래 살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대량 생산 시대의 종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수명 연장은 바로 대량 생산 시대의 혜택이라 볼 수 있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졌기에 사람들은 넘쳐나는 음식물의 혜택을 받고 대량으로 생산된 백신과 제조약으로 수명은 급격히 연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는 비극. 병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수명을 연명시켜주는 훌륭한 약들과 기구와 인프라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싱클레어 박사는 거기에 평생의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구해왔습니다. I'm David Sinclair. I'm a professor at Harvard Medical School. I run a research lab that studies aging, why we get old, and why we may not have to. 과연 인간의 노화란 막을 수 없는 걸까? 막는 걸 넘어서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리고 싱클레어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수많은 실험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멀었던 생주의 눈이 돌아오고 빠졌던 털이 다시 자랍니다. NMN과 레스베라토롤 그리고 여러 물질들. That we're ignoring the major cause of all these diseases. Aging is 80 to 90% the cause of heart disease, Alzheimer's. If we didn't get old and our bodies stayed youthful, we would not get those diseases. And actually what we're showing in my lab is if you turn the clock back in tissues, those diseases go away. 그런데 이 노화의 종말이 대체 대량 생산 시대의 그 가치관의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바로 현 시대의 종말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형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과거 소수가 독점했던 그 권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생산자로서의 지위의 핵심은 개인의 창조성이다. 궁극적으로 이 노화의 문제는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얼마 전 싱클레어 박사가 일론 머스크의 글에 리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이 갑자기 노화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이죠. 일론은 최근의 수명 연장 움직임에 대해서 갑자기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어차피 수명은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 박사는 이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싱클레어 박사의 그 연구가 사람에게 적용되어 수명이 연장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마법의 약인 스테로이드처럼 치명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단계지만 분명한 건 수많은 효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체가 젊어지는 역노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싱클레어 박사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흰머리도 없고 깊은 주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80이 넘으신 부친은 마치 30살이 된 것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싱클레어 박사를 선제적으로 따라한 사람들도 흰머리가 검어지고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어쩌면 수명이 연장되냐 되지 않느냐는 그 핵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명 연장은 차치하더라도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훨씬 덜 아픈 채로 정해진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노화로 고생하지 않고, 노화로 주눅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노화로 보수적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창조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역노화의 시대가 가지는 그 의미가 대량 생산 시대의 그 가치관의 종말과 절묘하게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획일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우상들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충실한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건 착실함이었죠. 착실함으로 정규 교육을 마치고 정해진 대학을 가고 정해진 회사에 들어가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그때부터 몸이 아파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만큼 더 아픕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처음 공사장에 갔을 때 만났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제 손을 끌고 승합차에 올라 경기도의 한 공사장으로 갔었죠. 아저씨는 언뜻 보기에도 6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애초롭게도 앞니도 2개가 빠져 있었죠. 아저씨는 더위에 지쳐서 3일을 쉬었다가 그날 다시 나오신 거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깊게 패였던 주름과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 세대는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몸이 망가져가며 미싱을 돌리고 벽돌을 나르고 회사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술로 병들어갔습니다. 물론 혜택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한 유튜버에서 실버타운에 사시는 은퇴한 대학 교수분의 생활을 본 적이 있습니다. 80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특별하게 아픈 곳이 없고 지금도 즐거운 삶을 누리고 계시더군요. 저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모두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모습이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또 대량 생산 시대의 모든 면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아픕니다. 왜 나이가 들면 고혈압은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왜 당뇨는 그렇게 많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갑니다. 결국 인간의 노동력은 완벽히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고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의 설 자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갈수록 창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나이가 들어 아프고 지쳐서 창조성을 잃어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열정이 차오르고 창조적이며 열린 사고를 하는 신체입니다.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아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을 바꾼 생각은 그러한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테슬라는 늘 곧 망할 거라는 비아냥을 들어왔죠.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다는 공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아프게 되었을 때의 그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화에 따른 질병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노화의 실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붕괴되는 그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인간은 여러 가지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바이러스도 자연의 섭리이니 놔둬야 하는 걸까요? 또 싱클레어 박사의 아들처럼 지금처럼 탐욕적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봤자 뭐가 좋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편적 미래입니다. 현재의 건강 수명이 지극히 짧은 그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은 탐욕적이기 쉽습니다. 삶이 짧다고 생각하기에 죽기 전에 가지려 하는 것이죠.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어른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막 인생을 즐길 만한데 곧 있으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난 인류도 과연 그렇게 탐욕적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거스른다는 그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은 새로운 인류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원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둠과 빛, 슬픔과 기쁨, 건강과 질병.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행복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기쁨만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 기쁨이 기쁨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주는 노화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자연 법칙에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원성 세상에서 인간은 이론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싱클레어의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어른이 되지 말거라. 언제까지나 6살로 있어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젊음을 꼭 붙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싸워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자질구레한 싸움 따위 멈출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이용하고 거짓 성공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대신 더 창조적 사고를 하고 더 발전적 새로운 인류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인간이 에고로서 투쟁을 하는 그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늙는다는 그 공포, 늙어서 언젠간 힘이 없어지고 말 거라는 그 공포에서 벗어난다면 인간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도 마음껏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이면은 사실 젊음이 한정되어 있다는 무의식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기에 꼭 실패하지 않는 일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뭐든지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이것이 대량 생산 시대의 그 가치관의 종말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미 걷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렇게 웃고 즐겁고 활기찼던 건 마음이 순수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온몸의 세포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노화의 중지를 넘어서 노화의 역전이 생긴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시금 활기찬 삶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소위 꼰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젊음의 상태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